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36 미명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하면 미라 하는 것이고, 도가 작용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말하면 밝을 명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미자와 뚜렷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명자가 쓰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체라 하고 현상으로 나타난 세계는 작용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현상과 내면의 본체를 통합하여 미명, 보이지 않는 미미하면서도 밝은 세계라는 뜻으로 미명장이라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기수유미나 이 기미로 보면, 일의 조짐으로 보면 바로 이 조짐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기수, 그 유자를 쓰기도 하고, 기로 보면은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인데 명은 뭐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일은 아주 뚜렷하다라고 해서 사이현명이라고 말한 데에서 미자와 명자를 뽑아서 미명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일의 조짐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결국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조짐이고 어떤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여기에 문장 구조로 보시면 바로 장차장자하고 반드필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네 가지의 장차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으면 자, 전제적으로 현재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할 건가를 말해주는 것이 장필 두 글자인 것입니다. 이 사장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기미가 되고 장차 뭘 하려는 기미가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러한 현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욕 흡진된 이라고 할 때에 이 흡이라고 하는 것은 움츠려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장의 반대 개념으로 흡자가 쓰여 있으니까 자, 흡자보다는 장자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확장을 말합니다. 이 확장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소위 국력이 확장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흡자가 확장의 반대라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위축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남의 나라의 국력이
위축되기를 원한다면 이 소린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 국가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확장되면 우리가 당하니까 장차 그 나라를,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반드시 장차 그러고 싶으면 반드시 참으로 이래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오늘날 현재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라. 그러면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면 그들은 그 확장된 세력을 가지고 무한한 국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에서 그 나라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주는 것은 바로 뭔 원리 개념이냐? 이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물극필반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면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선다라고 하는 이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장이 다하면 반드시 되돌아서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해질 날이 없다라는 그러한 열강들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해질 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극필반의 원칙으로 여기에 방금 말을 빌려 말하면 그 나라를 해를 지게 만들려면 해를 중천에 뜨게 만들어라. 그러면 진다. 바로 이와 같이 반대의 기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투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 네 가지가 위축시킨다.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 그 나라를 패직해 만든다. 그 나라의 것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바로 두 번째는 장차 그 나라를 약소하게 만들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필고강지요. 약한 거에 반대인 반드시 참으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모든 일을 일으키게 만들어라. 그러면 지쳐서 나중에 약하게 된다. 이게 장욕폐진된 장차 그 나라를 폐지시키고 싶으면,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그런 걸 원한다면 필고흥지요. 반드시 참으로 그 나라를 부흥시켜줘라. 흥성하게. 장욕탈진된 장차 그 나라를 빼앗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필고여진이 반드시 참으로 먼저 줘라. 줘야 된다. 자, 이 네 가지의 예를 하나만 빌려서 본다면 이 어떠한 의미와 같은 것이냐? 자, 다른 것도 다 그런 예가 되겠지만 장욕탈진된 필고여지라는 것이 뭐냐? 남의 것을 빼앗고 싶으면 줘라 먼저. 이것이 바로 이 진나라에서 가도멸객이라 길을 빌려서 객당을 치려고 할 때 바로 진나라에서는 뭘 했느냐? 바로 이 우나라에다가 좋은 수국지보, 바로 옥이라고 하는 것과 좋은 명마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당 치고 오다가 우나라를 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먼저 뭘 줬느냐? 방금 말한 대로 이 구슬과 말을 건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궁직이라고 하는 신하가 우나라에 말했듯이 순망치한이라는 문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객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 이 말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라고.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진나라에서 뭔 짓을 했느냐. 바로 우나라를 친 것이 아니라 이 구슬과 말을 줘가지고 그 나라를 쳐버린 것입니다. 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위 미명이니라. 바로 여기에 미자는 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 것이 김이냐.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에는 반드시 반동의 운동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동의 운동 법칙이 김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대로 나갈 것인가를 미리 하는 것이 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나라가 쇠약하고 폐지되고 내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상대성 원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약하면 강하다. 이런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 항상 상대적인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순환의 원칙이 있는데, 순환은 어떻게 꼭 움직이느냐? 반대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약하면 강해지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라는 것. 이게 반동적 운동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 나라를 일부러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 나라를 위축시킬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과 맹과 조와 기라고 하는 거, 이게 기미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 강하면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이란 뭐냐? 패할 수밖에 없는 기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빼앗을 수 있는 조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반자는 도지동이라 뒷글에서 나오게 될 이 반대로 항상 반복하는 거, 이게 도의 움직임의 작용이다. 자, 여기에다가 먼 글자를 쓰면 동자의 개념이 쉽느냐? 바로 이것이 도에 보이지 않는 김이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도 용지적 위도요. 이 반동의 법칙을 도로서 사용하면 도가 되는데 술수로 사용하면 술수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도로서 사용한다라는 말을 성인이 용지적, 성인께서 이런 반동의 원리를 쓰시면 어떻게 될까? 묘용이 난칙이라. 그 오묘한 작용이 참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작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예를 들면 주공이나 소공이나 한 시대를 건너 올라가면 이윤이나 바로 이 부열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와 같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이것이 이도용지적 위도로 해서 주공이나 이런 훌륭한 정치가 만들어지는데, 술수로 쓴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성인 대신 만약에 이 간웅들이 이것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변할까? 묘용 난칙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음모와
권모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음모와 권모술수의 그런 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게 될까? 가장 먼저 쉽게 말하면 소진, 장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 시대를 조금 더 이보다 앞에 보면 한비자나 바로 상한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은 일종의 권모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간웅들이 반동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권모술수로 변하는데, 이것은 뭐가 되느냐? 순수한 천도가 변질되어 가지고 권모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간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일을 알고서, 미리 알고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 글을 보시면 흡이나 약이나 폐나 탈이나 하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확장하고 강성하고 흥성하고 준다라는 거. 이 글자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이건 강한 것입니다. 이건 굳센 것이고, 이건 강한 것이 된 것입니다. 흥하니 강하니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결국 뭐가 이겼느냐? 유약이 이긴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겼다. 굳센 걸 이겼다. 약한 것이 강한 걸 이겼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미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뭘 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기미가 현실로 나타난 걸 보면 유순강이다. 우리가 남 말에 굽히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힘이 없는 거, 바로 이게 유약인데, 결국은 어떤 현상으로 현실은 나타나는가? 유가 강을 이기고 약이 강을 이긴다라는 사실이다. 이게 미명의 실체다. 이게. 그렇게 보면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이 두 글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곳이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도덕이다. 이게 바로 유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고, 도덕은 곧 뭐냐? 이게 안식처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안식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임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몸을 낮추는 게. 그러면 비유를 들면 이게 무엇과 같으냐? 물고기라고 하는 거, 연못을 벗어나면 죽는다. 물고기란 것이. 바로 이렇게 보면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연못에 있다. 물고기의 안식처는 연못이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는 비유사니까, 그렇다면 임금은 어디를 떠나면 안 되느냐? 바로 유약이라고 하는 도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임금에게 있어서의 영원히 임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임금의 도가 되는 도덕이라고 하는 연못에 앉아야 된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장자에 나오듯이 탐주지어라고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배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라도 탕이 실수면 이것이 어떻게 튀쳐나와 가지고 물 밖으로만 나오면 이렇게 큰 물고기가 튀쳐나와 가지고 물 밖으로만 나오면 물을 잃어버렸다 이 소리는 바다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고지라 개미가 고기를 괴롭힌 것입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배도 삼켜서 전복시킬 수 있는 물고기가 물 밖만 나오면 배는커녕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고기라는 것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불연심이라, 그래서 물고기라는 것은 어때야 사느냐? 그래서 물고기는 깊은 물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살 길이다. 자, 이러듯이 아무리 나라에 권력이 있는 임금이라도 임금이 지켜야 할 연못을 벗어나듯이 도덕을 상실하면 하찮은 것한테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가타의 연이라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건 죽는다. 바로 유약이라고 하는 정치를 벗어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국지리기를, 그래서 리기를 뭘로 받느냐? 바로 리기는 연못과 같은 것이고 연못은 유약이라고 하는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이로운 그릇이라는 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이건 흔히 쉽게 생각해 버리면 나라의 이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쉽게 요즘 현대 과학에서 최고로 발전한 무기들, 이런 것은 비밀로 해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 그와 같이 최신 무기도 남한테 안 보여줘야 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나라에 이러한 임금의 도덕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가장 좋은 도구, 이게 도덕으로 보는 경우, 현대로 본다면 아까쯤에 말한 이 첨단의 무기,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로 리기는 어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한비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해로편 그리고 유로편, 바로 이 두 편이 있는데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비자가 노자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과 노자를 비유로 들어서 해석한 것이 해로편과 유로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비자가 노자에 대한 최초의 주석을 시도한 것만 사실입니다. 도덕경이 81장인데 해로편과 유로편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18장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가운데에 하나로 이 국지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비자는 보다 현실적으로 도덕이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나라의 이기는 뭐냐? 상벌이다. 이게. 이 뭔 말이냐? 임금에게 최고의 권한은 뭐냐? 한비자 생각은 임금이 가져야 할 최고의 연못은 뭔가 하면 세중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세중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임금의 막강한 이 권력,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벌에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상벌이라는 것은 인사권이에요. 바로 통치자의 막강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상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왜 그러느냐? 임금이 상을 내린다라고 하면 신하들은 항상 어떠느냐? 임금이 상을 내리려고 하면 아래 신하들은 임금이 내리려고 하는 상보다 줄여가지고 내 덕분에 그 정도 줘가지고 일 처리한지 아시라고 해서 자기 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구를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래 사람들은 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있지, 임금이 소위 예전 말로 합시다. 예전에 임금이 처벌하려는 기준보다 한 수 더 떠요. 그래가지고 결국 임금이 처벌하려고 하니까 한 수 더 올려가지고 결국 뭔 짓을 하느냐? 자신의 위험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금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까운 신하들이 권력으로 독점해서, 쉽게 말하면 임금의 권력이라고 하는 떡을 주물러 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임금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아랫사람이 장난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임금이 예전에 말했듯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웃음과 하나의 찡그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왜 그러느냐? 상유 호자면 하유 심언이라. 위에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딱 보이면 아래에서는 뭔 짓을 하느냐? 한 수 더 떠본다라는 것이죠. 하유 심언이라. 아래에서는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권력자들의 이게 습성이다. 그래서 나라의 상벌권이나 좋아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임금의 인사권이 결국은 누구한테로 갈까? 권력을 만들어주는 인사권이 누구한테로 갈까?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 그 밑에 사람이 횡포를 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자연히 그 밑에 당한 사람은 누굴 찾아갈까? 횡포를 부린 놈을 찾아가서 그 놈이 권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비유를 들면 연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연못이란. 위 어지리처라 물고기에 가장 편리한 곳, 안식처가 된다. 연못이. 그래서 단가 차명이 불가탈이니 단
연못 속에다가 물고기는 몸을 숨기고서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그렇게 유연했던 물고기가 연못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땅 위에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건 하나의 자갈처럼 그건 아무런 맥을 못 춘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렇게 날렵한 물고기가 땅 위에만 딱 올려놓으면 겨우 파닥거릴 뿐이지 그건 딸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괴연이란 것이 형용사로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바로 이러듯이 인지불가리어 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임금이 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어지 불가타로연이니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니 그래서 통치자는 고로 수 심잠연묵이 자순이라 깊이 잠기고 말없이 깊은 곳에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 것이 이게 통치술이다. 속내를 보이면 안 된 것이다. 통치자가. 이렇게 보면 릭이라 하는 것은 도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도소는 뭐냐? 유약 두 글자. 이것으로서 나라의 이기를 삼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좋은 비유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연못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자, 연못을 벗어나면 물고기는 개미가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잃으면 그 별 볼 일도 없는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제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나의 안식처로서 최고의 내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자리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게 과연 이러는가? 이게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유연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거부감이 없는 유연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여기대로 본다면 오늘날에 막강한 권력으로 언행이 서슴이 없다면 그들에게 훗날의 기민은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점을 통치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맹자가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맹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청강대임어 사인야신데 하늘이 큰 일을 맡길 사람을 이 사람에게 내려준다면 내려주자마자 그 사람이 잘 풀리느냐? 그게 아니다. 필선 고기심지하며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악이체부하며 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배를 배고프게 만든다. 록이 근고라며 그 사람의 육체를 힘들게 만든 것이다. 행불난기 소위 하나니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늘이 그와 같은 시련을 준다라는 것은 시련이 다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헐쩍 문이 열린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사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훗날에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진감래 역시도 여기에서 말하는 반동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든 마음을 다독거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날이 오기만을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